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우리가 저 상고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환인 7명이 뭐 한 사람당 한 1400년 정도 이렇게 치세를 했다고 하는데, 환인의 초대 환인 이름이 안팍연 환인이거든. 안팍연이란 그 이름이 아주 재미있죠. 미국에 이제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을 갖다가 스페인 애들이 제일 처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파치 그랬지. 그지? 아파치 그 원 그 자체가 이제 아버지라고 통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원 이름이 아바지거든. 아바지 그게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아바타로도 이야기된다고. 그지? 처음 듣지? 예. 아바타 얘기 처음 나온 거는 저 인도의 초대 종교인 브라만교에서 아바타가 처음 나와. 그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아바타라고. 그래서 그 안팍연 환인에서부터 이제 모든 이런 이야기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7대 이 환인이 한 4000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이쪽 한 사람이 그냥 7명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지시를 했냐면은, 거기서 지금 자꾸 이걸 우리가 이제 환단고개고 환인 이야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위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냐, 거짓말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뭐 1400년 살았네, 뭐 1600년 살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지구는 이 기후 자체가 기운이 꽉 차있는 기운 덩어리가 이 지구였다고. 그 기운 덩어리가 지구라 보니까 약간의 운기조성만 하더라도 이 초창기에 그런 이 사람들은 수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100세, 200세 이런 식으로 한정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더군다나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이제 환인이 여천재야. 남자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큰 무당이거든. 근데 이제 환인 여천재가 그 하도 이 뛰어난 초능력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다스렸던 그 장소가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파미르 고원이 지금이 어디냐 하면은 키르기즈스탄이야. 그 보면 이스쿨 호수라고 있는데, 그 호수 바로 뒤에는 전산 산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파미르 고원 한번 가보는 게, 내가 이제 금년에 갈래 그러다가 내년에 가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키르기스탄 그 이스쿨 호수 그 가면은, 근데 사관학교 동기가 러시아에서 무관을 했는데, 그 옛날 러시아는 지금의 카자흐스탄하고 같이 러시아 연방이니까, 이 친구가 그 자기들 그냥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택시비 200불만 주면은 그 이스쿨 호수까지 간대. 당신도 보내주겠다 그러길래 금년에 가려고 그러니까 내년에 가라고.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왜 파미르 고원이냐면은, 이게 뭐 그 오랜 이제 지구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색족 있잖아요, 색족. 그 색족, 이게 이제 유럽을 가서 스키타이 족이 되는데, 이 색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인도에 가면 샤카족이 되고, 중국에서는 이제 색족이라 그랬다고. 그 유럽에 가면 스키타이 족 그러는데, 이 전부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정착을 한 곳이 이제 파미르거든. 근데 파미르 이게 이제 티베트하고 이 신장 위구르하고 이때 전부 다 같이 지켜져가 있는데, 이게 파미르 일대가 밑에 뭐 인도도 접경을 하고 있고, 저 북쪽으로는 이제 카자흐스탄부터 해가지고 막 아프가니스탄에 다 이렇게 7, 8개 나라가 이렇게 서로 겹치지가 딱 국경을 겸하고 있다고. 근데 그 파미르에 살았던 우리 환인 천재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오부족이야. 마가, 우가, 저가 이런 식으로
말만 키우는 놈, 소만 키우는 놈, 개만 키우는 놈, 돼지만 키우는 놈, 이렇게 오부작쟁이거든.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부족이 있었다고 식으로.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국경의 경계를 가지고 여기에 살았던 사람은 땅을 경계로 살았던 사람을 살았던 이게 나라를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세상에 펼쳐 살되 하늘의 정신적 지주에 가르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여러 펼쳐가 살았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거든. 영적 에너지로 같이 뭉친 사람들. 그 반대되는 게 속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땅을 경계로 해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은 이제 속지주의라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속지주의는 이제 농사를 주로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할 때 이제 속지주의가 나와. 그때 이제 파미르 쪽에는 주로 영지주의야. 환인 여천재가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그럼 그 5개 부족들이 때만 되면은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환인도 와서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수렵이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 안 그렇겠나?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돈 있는 집에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꼬이듯이 옛날에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한테 사람이 꼬였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몰려들게 되니까 이 좁은 그 땅도 그렇게 크게 좁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가축들 먹일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땅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인구 분산 정책을 쓰기로 했다고. 그래서 환인이 인구 분산 정책을 쓰겠다고. 그 이제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요즘 나가라. 다른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 누가 나갈라 그래. 아주 뭐 뛰어난 큰 무당이 그냥 뭐 아픈 거부터 해가지고 뭐 죽어가는 사람은 천도를 내주고 살아있는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집안이 좀 안 좋다면 그 영적 에너지를 갖다가 다 가르치고 하니까 다 안 갈라 그러니까 그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한 사람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 같이 갈 사람을 끌고 모아서 가면은 인구가 분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환인이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지금 당신 뒤를 이을 사람이 서자부. 이게 우리가 지금 서자인 환웅을 시켜서 그러지. 서자의 환웅이 아니고 서자부라는 관직 명칭이야, 그게. 그 서자부의 부장인 환웅이 앞장서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인이 환웅을 불러서 물어봐봐. 이대로 있다가는 같이 죽는다. 인구 분산하자. 그냥 환웅이 물어.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그때 이제 환인이 부르기 전에 이미 이제 자기는 이 의식 에너지 영역을 확산시켜가지고 어느 땅이 좋은가를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태백산으로 가라. 태백산으로 가면은 거기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태백산이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태백산인데 지금 그 뒤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중국에 있는 기련산으로 봐. 태백산을. 원래 그 지금 우리 태백산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큰 머리가 희다하는 이거 태백산인데 인도 사람들은 그 카일라스 산을 갖다 태백산으로 본다고.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오늘은 이제 환인에서 환웅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를 얘기할 거니까 그 이제 환웅이 좋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산으로 이제 보내기로 약조를 하고 그 이제 환웅도 이제 그 오부족장들한테 이제 자, 내 따라갈 사람하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더 좋은 땅으로 간다. 사람이 안 꼬이잖아. 그냥 이야기하면은 정말 좋은 땅 봤다. 우리 그래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래서 각 부족에서 꾸역꾸역 모여들어 이렇게. 모여들어가고 무리가 3천이 됐다는 거야. 3천 무리. 그럼 지금의 우리가 한 무리 그럴 때는 뭐 어떤 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하나의 가족 집단, 시족 집단을 갖다가 한 무리로 이렇게 본다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정만 따지면은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숫자가 얼마 없지만은 그때는 많이 낳는 것이 노동력이고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족의 통상에서 이제 5명에서 10명 그 사이로 한 가족이 됐다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자식 한 7, 8명. 그러니까 10명 정도 됐다고 치면은 3천 무리가 모였다 그러면은 그것도 3만 명이야. 그치? 그것도 3만 명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파밀의 고원에서부터 우리 지금의 만주 지방이거든. 기린산 일대가.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멀잖아. 그리고 그 더군다나 그때는 차고 있었던 때도 아니고 올라 그러면은 이 소나 말이 이끄는 술에다가 잔뜩 싣고 오다가 먹으면서 오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소한 또 1년 넘게 걸렸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 이제 환웅이 지팡이를 짚고 마치 모세의 십계처럼 그걸 하나 짚고 이제 뚜벅뚜벅 해가지고 한 1년간에 걸쳐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올 때에 환인이 환웅한테 뭔 숙제를 주느냐 하면은 네가 그 책을 반드시 3가지는 지켜라. 3가지를 딱 지켰는데 제일 처음에 홍익인간하라. 환인이 환웅한테 내려준 첫 번째가 홍익인간하라야. 그 두 번째가 제세이화하라야. 그 세 번째가 부권을 확립하라야.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가부장적 사회로 되어 있는 거는 환웅 시대부터 가부장적 사회가 됐다고. 그 전까지는 목의 중심 사회야. 환인 시대는. 파밀의 그 티베트의 어느 족속은 아직까지도 목의 중심인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목의 중심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자식이 내 밑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일처다부야. 남편은 30명을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럼, 지금 그때 텔레비에 한번 티베트 고원의 일처다부 사회를 소개하는 걸 한번 봤더니 형제를 남편으로 뒀더라고. 근데 한 형제가 아니야. 형제가 3명이야. 셋 다 남편이야. 근데 세 형제가 다 불만이 없어. 저녁에 잘나고 마누라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누가 이라 하면은 나머지 2 형제는 찍소리 안 하고 들기도 하고. 그럼 좋겠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래 이제 목의 중심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유목민족 사회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무지무지 고생을 해. 다 집안을 거느려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즈도 여자가 만들고 젖 짜는 것도 여자들이 만들고 실 짜는 것도 다 여자들 중심. 남자는 뭐하냐? 그냥 아침에 두면 함 끌고 나갔다 오면 끝이야. 이렇게. 모든 여자가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게. 그 풍속이 아직도 우리나라도 남아있는데 제주도거든. 이 제주도 저기 이제 가야 쪽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인데 이 가야 사람들이 원래 백제의 후손들이 가야 사람들이고 그 백제라고 하는 게 남부여고 남부여 사람들이 단군의 후예들이거든. 그럼 그때부터 되어온 이 풍속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도 아직 그 숙소에 남아있다는 소리야.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며 부권 확립하라는 이 3가지 임무를 줬을 때에 홍익인간의 그 참뜻이 무엇으로 그렇게 환웅한테 줬냐면은 이게 이 많은 무리를 끌고 네가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해코지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 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된 천손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 파밀에서 이게 만주까지 오는 길목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기에 해코지를 할 확률이 대단히 많았다고. 왜 해코지를 할 확률이 많았냐? 산적들도 있고 선량한 국민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물 심표를 3개를 주면서 또 3가지를 당부를 한단 말이야. 그게 천부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직물인데 그 천부인은 뭐냐? 칼과 거울과 방울이라고. 이게. 근데 칼, 거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얼굴 비치는 이 거울이 아니고
유적에 나온 거 보면은 다뉴셰문경이라 그래가지고 청동기를 갖다가 굉장히 원을 갖다 자기 그래가지고 신을 부르는 도구야 그게. 근데 이게 칼과 방울과 거울이 세 가지는 지금도 무구로 쓰고 있어. 신과 접속할 때에. 그럼 왜 그걸 줬냐면은 갈 때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홍익인간과 제세이하 개념을 주지만 또 다른 못된 놈들이 있어서 산적들이랑 만나고 할 때에 우리가 환인의 자손들을 하는 마패 비슷한 징표를 준 거예요, 그게. 중간에 그럴 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환웅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무리를 끌고 와. 그 무리를 끌고 1년간에 걸쳐가지고 오다가 밥기를 먹고 이게 가축들을 다 데려오기 때문에 식량 걱정 안 하잖아. 그리고 그때 오면서 움직였던 그것들이 지금의 게르야. 천막 아무데나 쉬어가서 묵고 자고 가고 묵고 자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목축을 했거든. 그게 이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중간이야. 그때 활용이 왔던 게. 그럼 구석기와 청동기 그 중간 된다 하면은 이게 내려오면서 이 쌀과 이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고기하고 그걸 먹었잖아. 우유를 먹고 왔단 말이야. 그 지금도 유목민족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고 고기더라고. 내가 몽고하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봤더니 이 고기 안 먹고는 못 살아, 이 사람들이. 드립도 고기만 먹어. 그 지금 서양식이 뭐 고기와 빵 먹는다 그러지만은 원래 유목민족의 주식이 고기와 빵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1년간에 걸쳐가지고 환웅이 이 기른산, 그 당시 이제 태백산으로 이름 붙여진 쪽으로 왔는데 오는 중간에 삼천 무리 중에 떨어져 나간 무리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칼제비가 있었어요. 자기들 이 많은 무리를 보호를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 군대 칼제비의 대장 이름이 반고야, 반고. 반고가 누구냐? 중국 신화에, 중국 창시 신화에 나오는 게 반고가 그 반고야. 중국 장시설화가 반고설화거든. 한 눈은 빠져서 해가 되고, 한 눈은 빠져서 달이 되고, 그 어떤 오줌이 그냥 강이 되고, 뭐 황하가 되고,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중국의 설화를, 신화가 남아있는데, 그때 환웅이 내려오면서 떨어져 나온 군대 부족, 이게 반고인데, 이 반고가 중국이란 나라의 시조가 되거든. 그 뒤로 나머지 이제 뭐 황제도 나오고 어쩌고 하면 종종 나오지만은,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 그게 방구가 떨어져 나왔다. 환단고기에. 근데 1년 동안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무구 세 개를 가지고 중간에 오는 놈들은 이제 군대로서는 보호를 하고 못 먹고 헐벗은 국민들에게는 이제 칼과 방울 거울을 가지고 영적으로 천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태백산으로 오는데 그 태백산 와가지고 환웅이 딱 도착해가지고 이기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어. 그 당시에 제단은 신단이라고도 이름을 붙였거든. 그래서 이게 단자가 지금도 보면 단단할 단자라고, 박달나무 단자라고 하는데 이 단은 다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좀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먼저 제사를 지내는 종족. 그래서 하늘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우리 살 땅이기도 하고 이제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 짓고 목축할 사람은 목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번졌단 말이야. 그래,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동을 해오면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네하고 한 뿌리다. 우리 선조의 가장 핵심이 그거야. 하나에서 나온 모든 다른 열매가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게 딱 홍익인간의 첫 번째 계율이야, 계율. 그래서 지금도 그 풍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식량을 하잖아. 이 목축민족들은 양을 한 마리 잡을 때도 이 양에 그렇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고 잡아. 절대 고통스럽지 않아요. 한 방에 죽이는 방법도 알고.
그 이제 그 몽고 음식 중에 제일 아주 자기들이 잘하는 게 허르헉이라고 하는 이 양고기 굽는 게 있는데, 그 내가 몽고 가니까 이제 난 그때 좀 고급 손님으로 갔거든. 저 손님들 11명 데리고 이제 몽고 환경부 장관에 초청을 해가 갔는데, 그 우리한테 접대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허르헉이라는 걸 현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양을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땅 속에 달군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돌 속에다 고기 넣고 고기 흙을 덮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남는 그 이거 나오는 이게 허르헉 양고기거든. 근데 그 양을 잡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홍익 인간 정신이야. 딱 먼저 양의 영혼에 먼저 기도를 하고 그 절대 고통스럽지 아니하게 이 칼이 반달 칼인데 한 방에 죽이는 걸 알더라고 얘들이. 그것도 딱 눕혀가지고 경동물 하나를 갖다가 샥 해버리니까 양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탁탁하게 죽더라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허르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미 그때 이 양이 좀 있으면 이 몸을 영혼이 떠나간다. 근데 떠나가는 영혼이 좁게 자운데 가라고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이 고기만 필요한 것이지 이 양의 영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잡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상고사를 하면서 이 환웅의 홍익 인간 제세이와 개념을 쭉 알고 나서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식량이든지 생명이 내 식량이라고. 식물도 생명이 부분이고 그 모든 내가 먹는 이 음식은 다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동수를 같이 합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이거든. 이제 거기다 가면서 이제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롭게 먹이를 하나 취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가르치고 제세이화라는 이 개념은 어차피 우리 인간이 가장 영적인 존재다. 가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만물이든지 전부 하늘의 다른 분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편중되게 하늘의 분신이 받았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뛰어나게 받았지 전체가 골고루 하늘의 분신으로 나와 있는 게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다. 그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왕적 역할을 하지만은 그 제왕적 역할을 하는 세상이 이래서 모든 것이 이롭게 제왕적 역할을 하러야. 그게 제세이화야. 홍익 인간 때문에 제세이화가 반드시 따라오잖아.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아주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편중되게 받아했던 동물과 식물들에게 그들에게 이롭게 행동을 해주라거든. 이 제세이화야.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제세이화 개념을 들어 뭔지 잘 모르는데 이게 가만히 한번 따져보래. 식물이 더 뛰어날까? 동물이 더 뛰어날까? 대부분 다 동물이 뛰어난 걸로 착각한다. 이게.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 없이도 지가 그냥 자연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 그리고 동물은 스스로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을 먹어야만이 자기가 광합성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동물은 종속 생명이야. 주체 생명이 아니라고. 식물이 훨씬 뛰어나지. 그 지금 우리가 쌀을 먹고 있는데 이 쌀이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그래가지고 저쪽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 지방 시리아 북쪽 지방에 있는 비옥한 초성지대 거기서 이제 야생화 쌀이 발견이 된다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쪽 수메르 지방에서 쌀을 재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기록은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농 생활을 하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쌀이 인간에게 먹이를 제공해 줌으로 해가지고 자기 종족을 얼마나 많이 퍼뜨렸나 이게. 밭들은 못이잖아 쌀을. 그리고 이 종족을 꺼질까 싶어가지고 쌀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수확한 쌀을 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단지 하나다가 그 씨앗을 고이 모셔가지고 부엌신, 조항신에게 딱 모셔놓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벽시를 하고 그러면 이 식물들의 씨앗은 다른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세세연년 퍼뜨리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 게 식물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주체 생명이에요. 주체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세이화라는 이 개념이 세상을 제패한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 그게 온몸으로 실천하는 게 어떤 식물을 이제 가져가고 씨앗을 곱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종속을 시켜준다고. 그게 제세이화야. 영농을 하면서도. 그 내가 비록 이 상추도 뜯어먹고 배추도 뜯어먹고 하지만 그 씨앗은 항상 받아가지고 내가 보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지 배추씨가 씨앗을 뿌리지는 않거든. 그럼 인간에 먹을 걸 주고 나면 어떻게 하나? 자기 종족은 영원히 번식하고 더 번창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제세이화야. 그래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라는 이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같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 먹이가 되는 이 식물도 하는 것들도 그것들을 갖다 끝까지 번창을 시키고 그것들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게 제세이화거든. 그럼 사람이든 식물이든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내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없이 번창을 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단순하게 사람의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제세이화라는 개념이 지금 네가 홍익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물론 니도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걸 구제를 먹지만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먹거리를 준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또 사람의 개념에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값에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는 그거 너는 반대 급부로 오는 조그마한 것들이고 내 일의 본추리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줘야만 내가 그래서 군지를 뜯어먹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교 선생을 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 되고 하면서 그게 내가 본 것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뭐 여기서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 내가 집을 지어준다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것이지 내가 집 지어도 그 사람이 아니거든. 전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생활 속에 보더라도 그게 제세이화고 홍익인간이거든. 물론 내 욕심으로는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돈을 번다는 그 개념이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아니면 돈을 못 벌어. 그게 홍익인간 제세의 그 본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권을 확립하라라고 한 거는 전부 목의 중심 사회에서 마누라하고 잠을 하면 잘라 그래도 마누라 눈치 보고 내가 남자가 영 노동을 하고 힘을 파고내서 빌빌거리니까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의도였거든. 그게 가부장 사회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이제 이 환웅으로부터 교육받은 이런 선도 정신을 다 받아가지고는 왔는데 그 밑에 온 사람들이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족속이 한 3천 무리가 와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서로 위하고 홍익인간하고 제세위하면서 잘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좀 살도록 사람 좀 만들어 달라.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청동기 구석기 시대에 이 부족들이 토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동물을 이게 신앙으로 삼고 있는 게 그때 환웅이 내려올 때 갖고 있던 이 토템은 봉황을 토템으로 삼고 있었다고. 새를 토템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새를 토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옆에 있던 호랑이를 토템을 하고 있는 부족하고 고물 토템을 부족하고 부족장들이 찾아와. 그 웅족과 호족이야. 웅족과 호족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홍익인간 제시와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가르침을 달라. 그럼 너희들이 배우려고 그러면은 몸에 독소가 가득 찼기 때문에 독소 제거부터 먼저 해 내가 가르쳐 준다. 그 어떻게 하면 독소 제거됩니까? 100일 기도하라.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쑥과 마늘은 반드시 같이 먹어라. 그게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을 주며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음식에 쑥과 마늘에 양념이 들어가야만이 몸에 음식이 독소 제거가 된다거든. 그렇게 하면서 7일 동안 기도를 3번씩 해라 이래가지고 뭐 내 그거는 좀 까먹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이 뭐냐. 단전호흡과 음성내공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내단은 여기에 모으고 중단전은 소리로 내라.
그리고 끄트머리는 마지막으로 명성파트로 들어간다. 그리고 세 가지 수련 지침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웅족은 느긋하게 해가지고 수련을 잘 따라 했는데, 호족은 수련을 잘 못 따라 했어요. 맨날 그냥 호랑이 같이 용맹해 고기만 먹고 사는 족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웅족이 수련을 잘 따라 하니까, 웅족의 여자들이 환웅 같은 남자가 아니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환웅이 이제 북권을 확실히 세운다고. 자, 내 모습을 한 남자들한테는 시집을 가라. 그 자기 모습을 한 그 모양을 뭘로 주느냐면, 그때 결혼 풍습을 처음 만든 게 우리 사모관대예요, 이렇게. 지금의 신랑들이 쓰는 머리에 쓰고 옷 입는 게 환웅복장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 기린산 옆에 보면 연지산과 곤지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나는 황토로 가지고 연지 곤지를 발랐던 게 신부야. 웅족에 발랐던 거예요. 산 이름이야. 연지에서 나오는 게 빨간 흙이 나오고, 곤지에서 나오는 것도 흙이 나오는, 그거 발라가지고 우리는 웅족의 여자입니다 하고 신호를 한 게, 우리가 시집갈 때 연지 곤지 바르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웅족의 여자하고 환웅하고 결혼을 해. 근데 이 시집 장가가는 이 모든 남자는 환웅이고 모든 여자는 웅족이다. 그리고 웅족은 연지곤지, 환웅은 사모관대, 이렇게. 그 풍속이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남아있어,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는. 지금은 그냥 그거 가가지고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웅족과 이 환웅족은 이 사돈 관계가 된다고. 이 사돈 관계를 갖다가 이 18명의 환웅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18명 환웅이 이어져. 그때 가르친 주 정신세계가 뭐냐. 그건 뭐겠어요? 웅족의 여자들도 어릴 때부터 애를 낳으면은 가르쳐야 되잖아. 그 뭘 가르치냐. 선도를 먼저 가르친다고. 제일 먼저 애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 잼잼을 가르쳐. 이게 잼잼이 뭐냐. 손으로 기운이 있어야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련의 시초예요, 이렇게. 장심을 확실히 열을 해가지고 애한테 곤지곤지를 가르쳐. 웅족의 엄마들이. 그 다음에 뭐냐. 상단전을 가르치고 있으면 도리도리를 가르친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애기한테 가르치는 세계의 선족 문화가 잼잼 곤지곤지 도리도리거든. 그런데 그걸 웅족이 끝없이 웅족과 황족과 계속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킨 게 천부경 삼일신고고, 그 밑에 호족과 기타 나머지 부족들에게는 참정개경부터 먼저 가르쳐요. 참정개경이 그거야. 그 동몽선섭 같은 중국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야. 참정개경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그걸 가르치게 되면 참정개경을 한 넘어서게 되면 중등 과정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 가르친 게 이제 3일 신고를 가르친다고. 중등쯤 되면은 3일 신고 다른 거 없어. 점점 곤지곤지 이걸 더 발전시키면은 지감하고 금쪽하고 조식하라. 이 수련법이거든. 그 지감 금쪽 조식이라서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기. 수련법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감 금쪽 조식은.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끄트머리 딱 한번 가르치는 게 천부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고급 대학원 과정이, 박사 과정이 천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 과정을 갖다가 이 3일 신고를 가르치고, 그 밑에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참정개경을 가르치고, 이게 우리 영지주의의 이 환웅시대의 전 교육 시스템이었다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가르쳐갖고, 뛰어난 사람이 계속 수련을 시키고 뛰어나게 되면은 항상 그 뛰어난 놈들을 갖다가 이 지금의 마을에서 이제 군 단위로, 도 단위로, 본청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여기서 딱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소도야, 소도. 소트라 그랬지. 그 왜 기러기 하나 딱 세워놓고. 왜 기러기를 세웠을까? 조이족이거든. 새를 토템으로 하는 환웅이거든, 족속이. 그래서 이 조이족이라는 이 문자를 중국 애들이 만들었는데, 그 조이족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봉황을 숭상한다고. 대통령 연설하는 거 딱 다음에 보면 봉황을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봉황과 용이라고, 용족이 중국족이고 봉황족이 조이족이거든. 그런데 그 처음에는 하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봉이라 그랬다고. 용과 봉이 한꺼번에 용봉이라는데, 이 재밌는 게 이번에 홍산 문화락 하는 곳에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옥으로 된 용봉이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용족과 봉족이 같이 있었거든, 그 당시는. 그래서 북권도 확립이 됐고, 이제 그것들이 인류가 점점 번창하니까 이제 쪼가리 나고 땅에 살고 쪼가리 나고 땅에 살고 하다 보면 이제 청동기에서 구석기로 딱 넘어가는, 그때 구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는 그 시대부터 이제 농경혁명이 시작이 되잖아. 농사의 혁명이. 농사를 왜 혁명이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목축 생활은 통제가 안 돼. 누가 이제 세금 내라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세금이다 그러면 씨발람 하고 그냥 양 물고 갚으려면 끝이야. 통제가 안 되잖아. 농사 짓는 친구들은 이 쌀 한 가만 내라 하면 다음에 또 농사 지으려면 쌀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모여 살면은 이때부터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게 계급이 생기게 된다고. 직업이 따로 분화가 된다고. 얘는 농사 짓는 놈, 여기는 꽃갱이만 만드는 놈, 여기는 옷만 만드는, 이렇게 직업이 분화가 되는 이때부터가 농경혁명이라 그러거든. 그게 1차 혁명을 농업혁명이라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제도는 농업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환웅에서 이제 딱 넘어오고 단군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농사가 정착이 된다고. 그 환웅에서 단군으로 넘어올 때는 웅시족에서, 웅시족, 이 집 애갓집이잖아요, 이렇게. 환웅의 그 집이니까. 그 웅시족으로 이제 마지막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웅시국 국왕이, 이쪽 국왕이 한번 보내보소. 아, 그래 똑똑하다는데. 이래갖고 이제 저 밑에 이제 이장부터 시켜가지고 이장 군수 지사까지 하면 임무를 시켜보니까 애가 너무 똑똑하거든. 야, 이런 놈이 있으면 해가지고 웅시 국왕이 죽으면서 이 나라를 좀 더 번창시키라고 이 나라를 줘버린다고. 웅국을 줘버린다고. 그 환웅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잘난 아들내미가 이어가가지고 처갓집을 내려면 접수를 하니까 야, 이것도 같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군 조선이 된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단군 조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단군 조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단군 조선에서부터 이제 북부에 이어지는 이것도 아주 대하드라마야. 이거 대하드라마인데, 이까지는만 오늘 내가 이제 환웅에서 이제 단군으로 이제 요까지만 내가 얘기를 해주고 문화와 풍습과 우리 선도의 문화의 뿌리를 그 넣은 그까지만 내가 얘기해 주는 걸로 1차 강의를 내가 마칠게.